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마개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창원개미님께서 이제 영상에서 좀 알려주신 그런 부분을 약간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분석하는 그런 잠깐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창원개미님은 현재 4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서는 이제 단타 하시는 분 보세요 라고 최근에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내용을 조금 요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예, 먼저 첫 번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어, 방어력 매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시고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좀 말씀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한번 보시죠. 오랫동안 제가 단타를 했지만 여전히 잘못 실수하면 무섭기도 하고 이거를 살아남는 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저도 절로 들게 하는 게 단타입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매매의 전부는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이것에는 종목 선정, 매매 위치, 손절, 익절 뭐 다양한 것들이 전부 다 압축되어 가지고 포함되어 있다 저는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방어력인데 제가 매매 영상이나 평소 영상에서도 쓰던 말입니다. 그냥 그렇거니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달라지시기 위해서는 방어력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방어력 매매에 관한 어떤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방어력 매매라고 표현을 하셨고 모든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압축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 저의 매매의 전부는 방어력 매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약간 그런 표현을 좀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어력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 보면은 메모장에 내가 지금 샀을 때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이 드는 상황에 매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손절이 되겠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중 조절. 비중 조절이 전 재산을 쏟아부을 만큼 확신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이제 틀릴 수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이죠. 예, 그런 내용인데 그 설명을 일단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시죠. 그러니까 방어력 매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모든 답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초보자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시장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매일 바뀌면서 나올 텐데 이 매일 바뀌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뭐 어떻게 신고가를 가고 어떻게 윗꼬리가 길게 달려가지고 다시 주가가 여기까지 무너지고 그 상황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경험이 꾸준히 쌓이게 된다면 그 경험 가지고 이 방어력 매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말로 설명드리기가 진짜 넓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저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눌림목, 즐겨하는 최근에 루니같이 눌림목, 떨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오직 돈만 지킬 생각을 하고 방어력 매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겠다. 수익이 없어도 손실을 줄이겠다. 이것만 보고 걸어오다 보니까 이 눌림목도 저절로 알게 되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어력 매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좀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중 조절에 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고점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는 어디까지 갈지 함부로 예상을 하는 게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을 때 망해버린다면 그러면 한 방에 마이너스 10% 20%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방어력 매매를 생각했을 때 추격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에, 이제 보통 창원개미님 스타일이 이렇게 돌파할 때 이런 데서 사는 거나 뭐 눌림이든 돌파든 어떤 거든 괜찮지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가겠다 확신이 들어서 이제 전 재산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주셨죠. 전 재산을 뭐 베팅을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0%, 뭐 마이너스 20%를 한다면 지금까지 수년간 쌓아온 그 비중을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탑을 쌓아 올렸는데 이게 갑자기 뭐 20% 30% 빠진다고 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비중 조절이나 그런 거를 오버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어력 매매 그런 것도 한 부분이라고 좀 설명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요점 정리에 관해서 마지막 거 듣고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시죠. 방어가 잘 되는 자리를 찾는 게 이 위험하고 불확실한 단타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단타 기법, 단타로 돈 버는 방법 이런 걸 쫓는 것보다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경험으로 방어력 매매를 스스로 완성을 시키는 게 저는 단타로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게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어, 저는 스스로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다 와닿는 얘기가 이제 그런 만큼 들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뭐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돌파도 있고 뭐 상한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방어력 매매를 조금 저희가 응용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눌림목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요런 데서 잡으려고 하시겠죠. 그게 이제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돌파하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뭐 이렇게 돌파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고요. 여기 뭐 거래량이 붙는다든지 뭐 거래 대금이 붙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상한가를 따라잡겠다 그러면 그 어떤 그분만의 어떤 기준이 있을 테고 뭐 낙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분들만의 어떤 기준이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이런 기준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에서 안 하고 좀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여기서 뭐 매수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는데 매매를 한다든지 뭐 손절을 여기서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도 이제 방어력 매매에 좀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장기가 이제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본인의 그런 가장 강점은 방어력 매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의미는 내가 지금 샀을 때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기법이 있겠죠. 돌파나 눌림이나 뭐 낙주 매매나 뭐 상한가 따라잡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확신이 드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거나 손절할 때는 이제 매도를 하거나 그다음에 비중 조절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계속 벌어서 뭐 한 달 동안 계속 수익이 나다가도 그 전 재산을 100% 비중을 실었을 때 한 방에 마이너스 50% 나면은 그게 한 달 동안 본 게 뭐 1년 동안 본 게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5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절대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오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적으로 좀 해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방어력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생각한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들어갔을 때 손실이 안 날 것 같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모든 답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거나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보통 매매를 들어갈 때, 아, 여기에서 들어가면 수익이 날 것 같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차홍애미님은 좀 다른 의미로 말씀을 표현한 부분이 어떤 게 좀 생각이 드냐면, 들어갈 때 지금 들어가면 내가 수익을 난다는 생각보다 먼저 지금 들어가면 방어를 할 수 있겠다. 이쯤에 들어가면 최소 손실은 크게 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뭐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겠다.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신다고 그렇게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신 게 언급을 하신 게 좀 되게 좀 인상 깊은 임팩트가 있었고요. 요점은 방어가 잘 되는 자리를 찾는 게 불확실한 단타를 완벽하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단타로 돈 버는 기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오랜 시간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창원개미님은 이제 방어력 매매를 좀 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 어떤 본인만의 그런 거를 만드는 게 본인만의 어떤 성향에 맞는 스타일을 만드는 게 단타로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그걸 조금 폭넓게 해석한다면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매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한가 따라잡기도 있을 거고 낙주 매매도 있을 거고 눌림목도 있고 뭐 돌파식으로 급등 초기에 들어가는 걸 좀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급등 초기에 들어가는 걸 좀 선호하는데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어떤 그 성향이나 기법을 적용했을 때 어떤 시간과 경험을 투자를 해서 스스로 그런 어떤 거를 만드는 게 단타로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좀 확대해서 좀 해석을 하는 것도 좀 일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다면 방어력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먼저 돈을 잃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한다면 매매를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지 않을까. 내가 이쯤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일까가 정확하게 네, 여기에서 만약에 뭐 돌파 매매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이쯤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근처에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쯤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 상한가 갈 것 같다 한다고 하더라도 방어력 매매에 조금 응용을 한다면 절대 이쯤에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 위험하다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뭐 눌림목을 또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예상치 못하게 더 떨어졌는데 여기서 잡아야겠다 근데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눌림목 매매를 제가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기준에 좀 맞지 않는다면은 한 번 더 생각하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방어력 매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그 성향과 기법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꼬마개미였습니다.